안녕하세요.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주범이자 보수 분열의 원흉 김무성의 끈질긴 생존법에 대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박 대통령 탄핵의 진실을 밝히는 걸 극구 반대하는 보수 우익 유력 인사들을 본 영상에서 범 김무성 세력이라고 부를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김무성이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 써온 생존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무성 또는 범 김무성 세력이 이제까지 취해온 선동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공포감 조성하기. 범 김무성 세력은 대한민국이 공산화될 지경에 이르렀다.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려 하고 문재인은 김정은을 위해 대한민국 국방을 해체하고 있다. 이런 식의 논리로 공포감을 조성해서 나라의 운명을 미끼로 자신의 정치 생명을 또 연장해보려는 수작을 끊임없이 조직적으로 유포시켜 왔습니다. 이를테면 박근혜 타령, 탄핵 무효 타령이나 하다가 보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텐데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나온 김무성의 발언에 대한 기사입니다. 지금 와서 탄핵 이야기에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느냐? 그 결과는 총선 실패로 돌아와 문재인 정권 연장으로 망국의 길을 만든다는 것을 방정맞은 정치인들은 깨닫기 바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런 공갈에 넘어가서 김무성의 호구 노릇을 자처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내보낸 영상에서 나라가 망할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아주 자세히 설명드린 깔달기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이 공산화될까봐 또는 망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위에 동영상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시청하시고 안심하세요. 둘째, 반문연대 닥치고 보수통합 여론몰이하기. 아까 기사에서 김무성이 보수통합하지 않으면 망국의 길로 간다고 했죠. 문재인 타도 보수통합 다 좋은 말이죠.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명분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문재양을 불러들인 건 누구였죠? 김무성이죠. 그리고 도장런이 보수통합에 기여했습니까? 자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선거에서 져도 된다는 자가 이제 와서 자기랑 통합해야 하고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양을 불러들인 자가 문재양을 타도하자고 하고 우익을 갈갈이 찢어놓은 자가 보수통합하자고 하는데 그게 납득이 되세요? 이게 김정은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쏴대면서 평화 공존 타령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문재인이 검찰개혁과 인권수사를 부르짖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게 없죠. 범 김무성 세력은 한술 더 떠서 탄핵의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을 분열주의자, 내부 총질하는 자, 분탕질 치는 자로 몰아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래도 같은 보수 우파끼리 힘을 합쳐서 문재인과 싸워야지 왜 자꾸 우리 편끼리 싸움을 하고 그래? 라며 역정을 냅니다. 그런 분들에게 딱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부의 적을 제거하지 않고 싸움에 임하면 백전백패죠. 둘째, 이 전쟁에서 그러니까 좌익과의 전쟁이죠. 정말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쪽수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똥과 된장 정도는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박근혜 탄핵 책임론, 무능론, 폐기론, 매장론 유포하면서 박근혜의 책임 전가하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김무성은 자기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 박 대통령을 탄핵시킨 사람입니다. 이 죄는 김무성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살기 위해서 탄핵의 책임은 나에게 물을 게 아니라 박근혜한테 물어라 라는 소리를 계속 퍼뜨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근 3년 동안 보수 우익 진영 안에서 널리 퍼져 있는 박근혜 부정론의 형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정권을 문재인에게 넘겨준 것이 박근혜의 가장 큰 죄다. 박근혜는 전략적 사고가 모자라
모자라고 소통 능력이 부족하다. 얼마나 무능하면 같은 당 정치인들이 배신을 하겠는가. 전쟁에서 진 패장한테 패전의 가장 큰 죄를 묻는 것이 당연하다. 박근혜는 경제민주화 등 자유시장 경제에 반하는 정책을 폈다. 박근혜는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여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훼손했다. 박근혜를 버려야 보수 우익 통합이 가능하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런 얘기가 사적인 모임이나 술자리 같은 데에서도 흔히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나름 유명하다는 보수 우익 인사들도 공개석상에서 이런 말을 계속해왔습니다. 저는 이런 식의 박 대통령 비하가 조직적인 선동이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지금 열거된 박근혜 비하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탄핵의 부당성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분들, 박근혜 긍정론을 지지하는 분들에게 박사모, 박바 프레임 씌우기. 자, 김무성이 탄핵 전국대 한 발언을 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하고 당을 배신하고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파트너가 아니라 정치적 노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 김무성 세력은 우파 내부에서 탄핵의 부당성을 언급하지 못하도록 박근혜 광신도, 박근혜 노예 등의 프레임을 걸어놓고 박근혜 긍정론자들을 웃음거리, 조롱거리로 만들어 고립시키는 전술을 구사해 왔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탄핵 문제에서 박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했고, 탄핵의 무효를 주장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자신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웠다는 점 다들 겪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저는 이런 박바 프레임이 탄핵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사람들을 고립시키려는 범 김무성 세력의 조직적인 선동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범 김무성 세력은 나라의 운명을 인질로 잡아 협박하면서 우선 문재인 정권을 타도해야 한다고 선동해 왔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창출에 1등 공신이 외치는 문재인 타도는 자신이 저지른 탄핵의 원죄를 은폐하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또한 보수 우파 분열의 원흉이 말하는 보수 통합론은 탄핵의 진실을 파헤치고자 하는 국민들을 배제하는 분열론일 뿐입니다. 문재인과 공생관계에 있는 탄핵 주도 세력은 결코 문재인 세력을 뿌리 뽑을 수 없습니다. 탄핵의 진실을 파헤치는 것만이 문재인 일당의 인권유린, 반인륜 범죄, 반역죄를 단죄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따위로 망할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라가 망할까봐 무섭다고 김무성의 호구 노릇을 계속한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위험해집니다.